사실은 네. 태형건설 그런 것보다도 네. 건설업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에 네. 저희 유 대표님하고 저희 둘이는 촬영을 했었는데 네네. 뉴페이스가 오셨는데 네, 제로투엔 박성현 이사님 어떤 걸 담당하고 계시죠? 제로투엔에서 지금 전략본부에 소속돼 있고요. 프로젝트들 이제 수주했을 때의 PM이나 전체적인 사업 전반적인 저희 내부 사업지들 발굴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각자의 파트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습니다. 재미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채널에 나오셨고 네네네, 맞습니다. 또 같이 촬영도 했고 네네. 재밌게 지금 열심히 각자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쩐지 건설업계에 계시니까 네. 요새 PF 관련해서 좀 약간 사람들 이슈가 많잖아요. 네네. 혹시 따로 들리는 소문 있으세요? 사실은 작년부터 거의 막혀있던 거고요. PF라는 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결국에는 이제 이 토지 잔금을 치르고 공사를 이 사업 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을 이제 받는 건데 이제 1금융 시설대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PF는 1.5금융 저축은행 그런 데서 받는 건데 사실은 올해 전망은 올해까지는 조금 PF가 좀 힘들지 않을까. 뭐 나라에서도 조금은 이제 도와주려는 이런 기조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올해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도 이제 대출 네. 3월 29일 날 잔금인데 대출 은행의 시장들이 조금 작년이랑 스탠스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래서 그렇죠. 네. 좀 서두르고 있잖아요 지금 대출 은행에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건물 가격이 떨어진다고 막 사람들이 관심이 있긴 한데 다들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은행 얘기는 빠지더라고요. 은행이 과연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냐. 은행도 적극적으로 안 나올 텐데 건물 가격이 떨어지지만 돈이 많으면 그냥 자기도 작은 거 갖고 사면 좋겠지만 대부분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다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예전에 은행에 근무했으니까 네. 은행 얘기가 빠진 거예요. 만약에 은행이 안 도와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두 분이 다 검토를 해주셔서 원활하게 하고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가격만 떨어지는 것만으로 너무 포커싱이 돼 있는데 결국 그거를 내가 행할 돈이 잔금이 나와야 되는데 은행에서 안 나와 버리면 아무리 건물값이 떨어져도 사실은 큰일 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의했으면은 좋은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은행은 PF랑 연관이 없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1.5에서 네. 2금융인데 네. 은행에서도 그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있고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해서 꼭 은행도 물론 이제 검토해 주시지만 다른 쪽에서 구매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은행도 제일 중요합니다. 금융이. 그죠? 네. 그래서 PF도 금융이 안 되니까 지금 다 건설업계가 막힌 거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태형건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조금 네. 너무 민감한가요? 네, 민감해서 사실은 네. 태형건설 그런 것보다도 네. 건설업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PF라는 게 뭔가 대출이 이제 실행이 되고 대주단이라고 하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PFB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운용사에서도 이제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결국에는 뭐 공사비가 올랐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자금이 못 도는 상황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금이 돌거나 사실은 그런 부실한 사업장들이 공매로 나오다거나 자금이 조금 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도는 거에 대해서의 지금 이슈가 있는 거지 꼭 태형건설만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큰 사업장들은 PF로 다 일으켜서 운영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신세계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근데 이거 너무 민감해서 아, 그래요? 자금이 조금은 멈춰져 있는 현실이다. 네. 네. 이 정도만 사실은 이해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강남에서 좀 개발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땅이 강남은 워낙 그쵸. 이 총사업비 기준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걔는 담보가 확실한 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이제 뭐 몇십만 평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강남에 개발하신 분들께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또 시공사 선정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뭐 몇 번 웃으면서 제로투에는 괜찮죠 당연히 그렇게 네. 우리 여쭤봤는데 저는 이제 제가 첫 근무했던 회사가 네. 지금 거의 그때 뭐 알고 계시지만 이제 거의 이제
해체 수준이어서 에이스가 안 됐는지. 왜 그러냐면은 건축주 그런 저 소형 건물 하려면 대부분 큰 회사들이 안 붙어요. 시공 안 하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골라야 되는데 다 비슷한 규모란 말이에요. 매출액 한 작은 수준의 뭐 5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의 매출액 건설사들인데 이런 데들이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제로투엔 선택한 이유도 그런 경험에서 비추어서 좀 나름 깐깐하게 보고 선택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꼭 제로투엔을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요즘에는 또 뭐 건물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이나 건설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돈이 없으면 이제 그 조금만 막혀도 바로 네, 문제가 맞아요. 생기는 거잖아요. 최근에도 많은 이런 질문들을 봤는데 네. 시공사가 망하는 경우 대부분이 저가 수주입니다. 이런 현장들을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가격으로 손보는 게 제일 쉽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것들이 저가 수주하고 마이너스 쳐요. 다음 거를 또 막기 위해서 저가 수주를 합니다. 뭐 돌려막기구나. 시공사 고르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던데 유튜브에도.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시공사가 혈액순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 현장의 기성들이 잘 돌아갈 수 있냐, 약간 건전하게. 저가 수주한다는 거는 사실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품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 네. 품질에 영향이 있으셨잖아요. 준공 이후에 네네. 뭐를 하자를 좀 해야 되는데 네네네. 시공사 연락이 조금 잘 안 네. 된다거나, 맞아요. 물론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이 있지만 네. 그 이후에가 또 문제입니다. 시공사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예요. 건전하게 수주하고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도 일이 많냐. 왜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눈땡이처럼 이제 불어납니다. 이 마이너스가. 근데 알기 힘들어요. 일반 처음 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렇게 일단은 왜냐면은 맞아요. 모르니까 싼 거를 선택하는 거야. 저도 이제 맞습니다. 고민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고민했는데 참 그게 어려운 거죠. 보통 이제 저가 수주하는 건설사가 네. 좀 약간 좀 혹하게 딱 제안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모르는 분들은 진짜로. 딱 한 가지 저번에 또 다른 분이 이제 상담에 오셨었는데 네. 안 좋은 방법이긴 해요. 뭐냐면 첫 계약할 때 시공 금액과 음. 준공 후에 이 잔금 정산할 때의 시공 금액이 다르냐 안 다르냐. 그거 보면 또 문제가 갑자기 시공 계약하면 증액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정당하게 깔끔하게 이게 약간 이 시공사의 좀 건전함을 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건 좀 현명하고 신박하다. 그렇다 보여준다 했을 때 시공사 몇 군데가 연락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저가 수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 설계비야 조금 뭐 깎아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공사비는 진짜 물리적인 비용이에요. 굉장히 꿀팁인데요, 이거. 근데 솔직히 이제 삽두고 나면은 네. 이제 건축주가 의리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놔두고 가버리면 어떡해. 근데 뭐 그 뒤처리 아무도 뭐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건축 이렇게 생각하는 건축도 있어요. 어차피 다 올리니까 싼 놈을 하자라고 생각할 그런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다 올리지 않냐 너네들.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차피 올릴 거 다 머릿속으로는 한 20% 올릴 거 하고 예를 들어서 뭐 10억인데 뭐 그래 한 2, 3억 더 요구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거에서 제일 싼 거를 선택하는 건축주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악수인 것 같아요. 네, 품질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설해마을 반포에 저희 했던 거 제로투엔에서 3층까지 고초 타설하고 시공사가 배째라. 그래서 그 중간에 들어갔다고요? 네, 다른 시공사들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네. 사람이라는 게 네. 조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들어가서 파악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잘해야 본전인데 비용도 많이 못 그게 받고 그런 거죠. 기존에 했던 것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온팡 네. 뒤집어 맞습니다. 쓰면서 네. 잘 되면은 다행인 거고 네. 안 되면 또 그 다음 시공사가 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잘해야 본전이죠 이건. 설해마을 그 초입에 이제 했었을 때 좀 힘들었죠. 왜냐면 이미 디자인도 조금 실망스럽고 이미 그 고초 탓을 하다 보니까 배관 이런 라인들이 예를 들면 조금 노출이 되면은 겨울에 얼어요. 배관은 우리 혈관도 이 몸속에 있잖아요. 네. 근데 배관을 잡아놓은 바뀌었네. 설계나 시공했던 것들이 외부 천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덮이겠지만 이게 단열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 배관이 얼게 되면은 네. 이제 또 물난리 나고 이제 오수 이런 것들 문제가 있죠. 참 그 건축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저도 너무 사실 너무 복합적인 거라서 네. 그 박성 기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나중에
직접 건물 투자하시면 직접 공사해서 아 그러게요. 되니까.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고 뭐 진짜 사실 뭐 제가 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뭐 네. 땅도 뭐 수지 분석이나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뭐 공사 와중에 저희가 그거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중간에 뭐 시공사가 뭘 하는지 그럼요. 파악이 다도 안 몰라요.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옛날 분들은 뭐 앉아 있는 분도 있잖아요. 나이 어르신분들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빨리 뭐 철거 하나 숫자 되고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은 하여튼 뭐 저도 제로톤에서 지금까지 잘 해주시고 계시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지금 여러 에피소드들이 생기고 있는데 네, 잘 끝나서 또 이것도 또 네네. 했으면 좋겠고 음. 부자들은 주식 자산이 30%안 넘거든요 대략. 그러면 30% 어느 정도 자산을 좀 빼놔서 안전자산 옮겨놔야 되는데 안 떨어질 것 같거든. 코인이나 네, 맞아요. 주식이나 말 안 듣거든요. 주변에서 팔으라고 해도. 그렇죠.